변수가 많은 대학 입시, 저 변춘수가 여러분의 학과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입시 온라인 학과 선택 MC 변춘수입니다. 향후 100년 안에 사라질 직업이라는 제목의 뉴스나 신문 기사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미래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걱정이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향후 30년간 오히려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오늘 만나볼 기계공학부와 관련된 분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의 기초가 되는 기계공학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죠. 기계공학과를 만나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이 누리고 있는 일상의 편리함은 기계의 발전과 함께해왔습니다. 작고 단순한 기계에서 자동차, 비행기, 로봇과 같은 정교하고 복잡한 기계까지 기계공학은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든든한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바이오 인공장기, 생체공학과 같은 의료 분야, 그리고 태양전지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 분야 등 무한한 성장 가능성으로 더욱 각광받고 있습니다. 첨단 미래 산업의 역군을 양성하는 곳, 기계공학과를 만나봅니다. 네, 오늘 만나볼 학과는 기계공학부입니다. 먼저 함께 도움 말씀 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EBS 대표 강사시죠? 정동환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EBS 입시 온라인 학과정보의 길잡이 정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한 분은 현재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 3학년 방선정 학생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 3학년 방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방선정 학생 어떤 이유로 이 기계공학부에 지원하게 되었나요? 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물리에 관심이 있고 다른 과목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서 물리 과목과 관련된 학과를 찾다 보니 기계공학부를 알게 되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기계공학부 전공 출신으로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비슷한 과를 전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와, 다른 과목엔 관심이 없었고 물리에만 관심이 있었다니. 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단하십니다. 공대 여신입니다. 네. 드디어 나오셨군요. 반갑습니다. 기계공학부의 여학생은 어느 정도 비중인가요? 네, 저희 기계공학부 제가 1사학번인데 1사학번은 거의 200명 중에 12명이 여하구가 되고요. 비율은 남학생이 아주 압도적인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뭐 점차 예전에 비하면 여하구가 많이 는 거죠? 네, 증가한 추세입니다. 네. 그런데 기계공학부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 때문에 주변에서 갖는 편견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인 것 같은데요. 기계공학부라고 하면은 직접 기계를 구동해보고 직접 설계할 것 같지만 사실상 직접 설계하기보다는 설계 이론을 배우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을지를 계산해보는 것이 대다수라는 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직접 기계를 설계하기보다는 기계를 설계하기 위한 이론 공부를 하는 곳이다라는 설명해 주셨는데요. 선생님, 이 기계공학에 대해서 좀 더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기계공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캐스팅한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계공학과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이 나올 거라 생각했죠? 남학생이 나올 줄 알았죠. 그렇죠. 누가 나왔습니까? 여학생이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저번에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도 누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여학생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근데 남학생이 나왔죠. 네. 이건 EBS 캐스팅의 대단함입니다. 플러스 네. 그리고 향후에 이런 학과들의 발전 방향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기계공학 또한 첨단화, 섬세함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기계공학과는 아주 단순한 기계부터 시작을 해서 항공기, 로봇, 자동차와 같은 굉장히 섬세한 분야의 개발도 하고 있거든요. 보셨을 때 뭔가를 우리가 기획을 하고 설계하고 제작하고 활용하는 것들에 대한 중심이 우리 기계공학과의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첨단 공학이 합쳐지면서 중공업뿐만 아니라 플러스 되면서 전자, 건설, 플랜트, 플러스 더해서 식품, 바이오, 의료까지 학장 범위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다루는 범위가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없는 범위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변춘수 학과라고 부릅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인가요? 즉 없어서는 안 된다. 팔색조 학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좋으시죠? 예, 이해하시면 되겠고 기계공학이라고 하면 선생님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기계공학 하면 어떤 느낌이세요? 뭔가 이제
큰 기계들이 돌아가고 네. 검은 기름때가 묻은 사람들? 그쵸. 네. 그런 느낌. 네. 굴뚝도 있고 그리고 기름때가 묻어 있는 느낌. 그게 왜 그러냐면 기계공학이라고 했을 때 기계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계공학이 머신 엔지니어가 아니라 mechanical engineering입니다. mechanical.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법칙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법칙을 실생활에 응용해서 활용하게 하는 것이 기계공학의 참멋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계공학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사실과는 많이 다르다는 점, 이번 시간을 계기로 학생 여러분 많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계공학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선생님, 이 기계공학부 커리큘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예, 기계공학과 커리큘럼은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3대 법칙이 있습니다. 네. 어떤 법칙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작용과 반작용 뭐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네. 작용과 반작용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보전의 법칙, 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질량 보전의 법칙, 운동량 보전의 법칙이 있거든요. 이러한 법칙을 수학 공식으로 표현해내고 이것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게끔 적용하고 응용하는 학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걸 위해서 1학년 때는 무엇을 배우냐면 수학, 물리, 화학과 프로그램을 배웁니다. 기본 역량을 쌓는 거죠. 이제 2, 3학년 때 두둥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역학을 들어갑니다. 어떤 역학이면 동력학, 재료역학, 열역학, 그리고 유체역학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4학년이 되면 종합적으로 이제 배우는데요. 포인트가 되는 거는 기계의 지능화, 그리고 자동화가 포인트입니다. 네. 그것을 위해서 어떤 게 배우냐면 전기전자 그리고 제어 계측을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제품 중에 1등 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계속 커져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똑같은 제품을 만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어떤 거? 세상에 없던 물건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거?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창의 설계.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어떤 걸 배우냐면 1학년 때 4학년 때까지 개념 설계를 배우고 그리고 기초 설계 그리고 상세 설계 마지막으로 종합 설계라고 하는 4가지 과정으로서의 설계 또한 학생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창의적으로 설계하는 능력을 4년간에 거쳐서 배양한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될 것 같은데요. 창의 설계가 왜 중요한 건가요, 선생님? 제가 이제 선생님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질문 할 줄 알았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네. 창의 설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어떻나요? 물건을 디자인을 하고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럼 수요자가 그걸 사겠죠. 예. 그러면 2가지 패턴이 있어요. 한 가지는 내가 이것을 사야지라고 기다리면서 사는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있는지 몰랐는데 찾아보니 괜찮은 거예요. 그럼 쓰겠죠. 그런 형태가 있는데 창의 설계라고 하는 것은 수요자가 이런 것을 필요로 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창의적으로 만드는 것을 창의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떻나요?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성능을 좋게 만들면 살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고성능이라고 우리가 다 사나요? 아니죠. 아니죠. 네. 우리에게 맞는 조금 저성능이지만 디자인을 보거나 가격을 보거나 그런 종합적으로 제대로 수요자의 상황을 판단해서 만드는 것을 기획한다라고 해서 창의 설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창의적인 설계를 하려면 이 대학 시절 동안에 직접 설계를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방선정 학생 수업에서 실습 수업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요? 과거 공학은 책이나 이론으로 학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학교는 모든 코어 과목에 실습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학과가 이번에 특성화 사업단으로 선정이 되면서 실습 장비라든지 실습 환경이 매우 좋아져서 실습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설계 수업과 실험 수업을 모두 합치면 5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와, 실습이 그만큼 비중이 높군요. 그동안 했던 실습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실습이 있다면 어떤 실습이 있을까요? 네, 제가 2학년 때 들은 수업 중에 기계 설계 입문이라는 수업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스파게티 면을 글루건으로 붙여 브릿지를 만드는 실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릿지가 부셔질 때까지 하중을 증가시켜 보는 실습이었는데요. 네. 이론과 다르게 글루건을 떡칠한다든지 아니면 스파게티 면을 두껍게 만드는 조가 더 하중을 많이 버텨서 허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8시간을 만들어서 부서지는 거는 1분도 안 걸려서 매우 허무했던 기억이 그렇죠. 있습니다. 1초도 안 걸리죠. 네. 진짜 너무했겠다. 그래서 끝난 뒤에 스파게티 파티 하겠다. 어떻게 글루건으로 붙였는데? 먹을 수 없나요? 그래도 먹으면 되죠. 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네.
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실제 기계공학과에서는 어떤 공부를 하는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한창인 이곳은 4대 역학 중 하나인 재료역학 수업 시간입니다. 4대 역학은 유체역학, 열역학, 재료역학, 동역학을 뜻하는데요. 기계공학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물리 이론입니다. 재료역학은 공업 재료가 외부의 힘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응력, 변형, 강도 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기계공학과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과목입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만큼 학생들의 집중력 또한 대단합니다. 우리가 기계 구조물을 설계하거나 어떤 기계 구조물을 평가할 때 기계에 힘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재료들은 특성에 따라서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변형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변형이 어떻게 일어나고 재료의 특성 따라 어떻게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를 평가하는 이론을 배우던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재료역학에서 기계가 힘을 받았을 때 주응력이 최대 응력을 받아서 재료가 어떻게 파괴되고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영어 수업을 처음에 듣는다고 하면은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해서 되게 힘들 줄 알았는데 수업 도중에도 모른다고 하면은 이제 한국어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고 또 영어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니까 영어 실력도 늘고 이제 동시에 이제 이해도 잘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3D 프린터 활용 실습 중인데요. 개발 초기에는 항공기나 자동차와 같은 제조업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었지만 지금은 건설, 의료, 식품 등 그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는 3차원 도면 데이터를 이용하여 입체적인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학생들은 3D 프린터를 활용해 실제 프로젝트 작품을 제작하기 전 단계에서 견본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덕분에 창의적인 공학 설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FDM 방식과 DLP 방식의 3D 프린터를 이제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먼저 FDM 방식은 다음과 같이 필라멘트를 녹여서 직접 적층해 가면서 제작을 하는 그런 방식의 그 프린터입니다. 그 프린터로 저희가 오늘 기어를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그리고 DLP 방식도 지금 기어를 제작하고 있어서 그 형상물을 곧 그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이곳은 계산공학 실습 수업인데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제품을 설계하거나 자체적으로 프로그래밍할 때 필요한 계산의 원리를 배우는 수업입니다. 예를 들면 비행선을 제조할 때 원형을 직접 만들어서 실험하지 않고 계산공학을 이용해서 설계하면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공학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계산의 원리를 이제 가리키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술을 가리키고요. 전공 관련 지식들이나 이런 공학적 지식들을 컴퓨터상으로 프로그래밍하고 또 이제 응용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4학년이 되면 실제 기계를 설계해보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바로 기계 종합 설계 수업입니다. 그럼 이거 RC로 조작한다고 하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러지려고 그러면 얘가 또 하고. 이 수업은 학생들이 1학년 때 배운 수학과 기초 프로그램은 물론 3, 4학년 때의 전공 심화 과목에서 배운 전문적인 공학 지식까지 모두 활용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팀 프로젝트 활동입니다. 지금 시간이 아직 좀 많이 지나지가 않아서 좀 초기 단계라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구현시킬지 회의를 하고 있고요. 전에 이제 어떤 것들이 만들어졌나 보면서 이제 우리는 좀 어떻게 더 발전시킬까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나가기 전에 자기가 얻은 지식들을 활용해서 인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디바이스를 만드는데 저희 포커스가 있는 거죠. 모형 항공기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동아리 하트입니다. 항공기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유체역학과 제작에 필요한 재료, 공구 사용법까지
수업 시간에 배운 지식을 총동원해 학생들이 직접 모형 항공기를 제작하는데요. 올여름 하트가 제작한 모형 항공기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하트의 모형 항공기. 우와, 멋집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매년 비행기를 몇 대씩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하는데 저번 여름에 제작했던 거를 보완을 하고 다시 제작하여서 비행하기 위한 그런 설계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단계를 거쳐 제작된 모형 항공기는 실제 비행을 할 수 있을지 실험을 거치게 되는데요. 대학원 선배와 함께 대형 풍동기를 이용해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실험을 통해 생각지 못한 오류나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하면서 학생들은 조금씩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실험은 풍동 실험인데요. 동아리 학생들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항공기에 작용하는 양력과 항력을 측정하고 있는 실험입니다. 학생들의 꿈과 열정을 실은 모형 항공기는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기계공학부는 4대 역학을 다 배우기 때문에요. 공부 양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다는 게 조금 어려운 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공부 양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자신이 공부를 했을 때 얻어가는 게 더 많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계공학은 제조 산업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산업에서 필요로 한다는 것은 미래에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기계 산업이 태동될 것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기계공학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학 수업의 3D 프린팅 실습까지 어려워 보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 또 재밌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방선정 학생 여러 수업들 중에서도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수업은 어떤 수업들이 있을까요? 저희 과는 선택해서 듣기보다는 꼭 들어야 하는 수업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전공 수업들이 경쟁률이 굉장히 셉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전공 수업은 아니었지만 기초 필수 과목인 전기공학을 매우 재밌어 했는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전기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전기공학과 기계공학 중에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수업이 있으면 반면에 또 어려워하는 수업도 있을 텐데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힘들어하나요? 3학년 때 배우는 유체역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4대 역학 중에 유체를 배우기 때문에 현상을 이해하기가 매우 힘들고 생소한 개념들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1학년 때 가장 처음으로 듣는 전공 과목인 정력학을 매우 어려워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매우 쉽고 간단한 개념이지만 그때는 개념 자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익숙해지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과목명을 듣는데도 턱턱 숨이 막히네요. 뭐 유체역학. 저기 산소가 부족한 거. 대단하십니다. 역학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앞서 커리큘럼에서도 4대 역학이 제시됐었는데 방선정 학생 이런 4대 역학을 배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4대 역학은 재료역학, 동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이렇게 4가지인데요. 4대 역학을 배우지 않았으면 기계공학을 전공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 4대 역학은 그 모든 전공 과목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4대 역학을 잘 모르면 전공 심화 과정을 수업 듣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기사 자격증이나 취업 때 면접에서 시험을 볼 정도로 매우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렇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 기계공학에서 역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것 같고 그렇다면 고등학교 때 물리를 잘하는 학생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생님 어떤가요? 맞습니다. 물리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물리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물리가 역학을 하기 위해서 기본 학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물리를 알아야 역학을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물리를 잘하는 학생,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와서 적응을 잘하는데 우리 이과 출신 학생들은 이미 물리 1나 2를 했기 때문에 적응을 잘하는데 이과 출신이 아닌 학생들이 학생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합격한 이후에 혹시나 본인 학교에서 물리를 안 했다라고 하면 EBS나 관련된 교과목을 꼭 물리 1은 꼭 하시고
진학하시면 좋겠고 물리 2까지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화학까지 더해서 해 놓으시면 오셔서 학문하는 것에 굉장히 쉽게 따라가실 수 있다라는 조언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은 기계공학부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 기계공학 분야를 좋아하는 또 고등학생들 중에는 관련 대회에 출전하기도 하는데요. 선생님, 이런 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것이 기계공학과 진학에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고 그 있는 것이 효과를 많이 발휘하는 전형이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예. 학생부 종합전형이 여러분들이 응시할 때는 정시보다 퍼센테이지가 더 높아집니다. 즉 중요해질 때 여러분들이 그런 입상 경력 또한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전공 적합도의 표명하로 하나의 실적 자료로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시면 좋은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좋아서 하다 보니까 그게 대회로 연결되어야지 좋지, 그걸 하기 위해서 학교 생활과 여러 가지 활동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그럴 때는 학교 교내 활동이나 혹은 동아리 활동, 선생님과 대화를 통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그런 포인트들이 학생부에 녹아내서 자소서, 면접 때 본인이 얼마만큼 기계공학에 관심이 많은지를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입시에서 성공하는 포인트라고 힌트 드립니다. 그래요. 이런 대회의 그 입상 경력보다 오히려 좀 입시 지도를 하다 보면 내신이 결국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신 그렇죠? 중요합니다. 내신 네. 중요하고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을 통해서 내가 이 기계공학과의 흥미와 열정이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맞죠? 맞습니다. 네. 이 기계공학부를 졸업하면 향후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진로는 크게 세 가지. 네. 첫 번째는 취업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진학을 하고 창업을 하는데요. 취업 면에서 좀 살펴보면 전기, 자동차, 기계, 중공업,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의료 같은 부분들, 그리고 스마트폰까지 그 근간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학하셔서 나중에 나가실 때는 무궁무진한 파트로 가실 수가 있다는 점 하나 기억하시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 우리나라에 CEO 중에 어떤 학과 출신의 CEO들이 많은지 혹시 아세요? 경영학과? 경영학과도 좀 있습니다. 또 뭐가 많을까요? 글쎄요. 오늘 하는 학과랑 연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계공학과 출신이 맞나요? 빙고. 기계공학과 출신의 CEO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옛날 같은 경우에는 경영과 그런 인문학적인 걸 바탕으로 했는데 네. 기술을 바탕으로 뒤에 MBA나 그런 경영이랑 어떤 행정 부분을 합쳐서 하는 부분들이 커지고 있거든요. 네. 나중에 CEO가 되시면 저희를 꼭 등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문을 하는데 진로 부분에서도 대학원에 진학을 할 경우에 어디를 가냐면 국가연구기관으로도 가기도 하고, 그리고 기업체 연구소도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교수님이 되기도 하고, 네. 시험을 통해서는 공공기관에 들어가기도 하고 정부기관에 진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선정 학생은 이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를 졸업한 선배들 어떤 분야로 취업을 하던가요? 저희 과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자동차나 플랜트, 건설 등등으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제가 알기로는 변리사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산업 전반에 걸쳐서 진출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만큼 대학에 진학한 후에 자신의 적성과 관심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를 졸업한 졸업생을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지금 현재 그 CNG 차량에 들어가고 있는 가스 엔진에 대한 수치 해석적 연구랑 실험적 연구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차량에 자동차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기계공학과에 진학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대학교 와서도 자동차 동아리도 들고 관련된 전공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대학원을 가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는 연력학 수업 때 교수님이 내준 프로젝트 때문인데요. 프로젝트에서 이제 실제 대학원에서 하는 연구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주셨는데, 이제 그 과제가 굉장히 재밌었고, 이러한 걸 이제 앞으로 하면은 저한테 되게 잘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와서도 자동차에 관련된 전문적인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능계층 및 비파기평가 연구실에서 초음파를 가지고 검사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좌청룡 우백호처럼
좌 영어, 우 컴퓨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우리는 그거를 그대로 이용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걸 필요로 하는 데 있어서는 소프트웨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위해서는 컴퓨터 감각이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은 거라든지 컴퓨터를 가지고 3차원 그래픽을 그리는 CAD 또는 AVR이라든지 아두이노라는 조그마한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한 이해들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면은 그러한 이슈를 다룰 때 훨씬 더 친근감 있게 다가설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뭔가를 궁금해할 때 한국인들에게 답변만을 기다릴 수 있고 또는 영어로 물어봐서 전 세계인들에게 그 답변을 기다려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더 쉽게, 더 빠르게 자신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준비할 때 영어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된다면 훨씬 더 자유롭고 즐거운 연구와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요즘 취업이 어렵잖아요. 그만큼 일자리가 없다라는 말을 많이들 하는데요. 기계공학 분야는 예상되는 일자리에 비해서 졸업자 수가 모자란 초과 수요분이 1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졸업을 하면 일자리는 보장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정말 매력적인 학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선생님 어떤가요? 맞습니다. 우리 선정 학생 축하드립니다. 취업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근간이 산업공학의 근간이 기계공학이죠. 네. 그래서 여러 분야에 이미 많이 쓰여지고 있고 중공업뿐만 아닙니다. 가전, 스마트폰 그리고 반도체 분야에서도 기계공학의 설계를 하고 제작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근간이기 때문에 딱 받쳐주고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응시하실 때 많은 부분에 취업 부분에 활로가 열려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만 들어봐도 이 기계공학 분야의 전망이 밝다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방선정 학생은 졸업하고 어떤 꿈 갖고 있나요? 저는 졸업을 한 뒤에 바로 취업을 할 생각인데요. 어떤 분야로 갈지는 아직 조금 고민 중에 있지만 네. 우선적으로 생각한 분야는 자동차 분야입니다. 예. 자동차의 R&D에서 연구를 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네, 열심히 하셔서 원하는 분야에서 활약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계공학부를 지원하려는 고등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기계공학부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물리와 매우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 공부를 조금 싫어하는 학생이라면은 기계공학부를 진학하는 거에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물리나 수학 같은 과목에 관심이 있고 기계공학부에 진학하셔서 열심히 공부할 자신이 있다면은 기계공학부를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무엇보다 진로가 다양하고 폭이 넓습니다. 이 포인트가 가장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시하셔서 우리 공학에 오셔서 논리력, 그리고 창의력, 실행력을 키워줄 딱인 과입니다. 오셔서 여러분들이 미래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인력이 되어주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계공학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계의 산업은 더욱 자동화되고 지능화되고 정밀해지는 첨단 기술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업 발전의 핵심 기술인 이 기계공학 분야에는 많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기계공학 분야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방선정 학생 그리고 정동환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